자, 회계관리 2급 21번부터 30번까지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회계관리 2급 문제 21번입니다. 자, 다음에 거래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항목 중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에 대해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또 분개해보면 또 알아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3일은 기중의 주식 만주, 한 주당 액면금액 3,000원, 한 주당 2,000원으로 소각하였다입니다. 소각이네요. 이거는 그 감자예요. 네, 감자 형태고, 물론 자본거래는 맞아요. 자, 이때는, 감자 형태는, 이제 자본금은 아시다시피, 그,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액면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본금은 이제 감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의 이제 규모를 이제 덩치를 이제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를 할 때는 자본금이 차변의 회계 처리가 돼요. 왜냐면은 그 주식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주식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이제 주식이 이제 있다고 치고 이거를 이제 태워 없애는 거예요. 이거를 태워서 없애가지고 이렇게 해서 규모 좀 줄일게요.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식수 이거 태워 없앨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감자 형태가 되고요. 회사가 좀 어려울 때는 감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회사가 잘 되면은 좀 증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게 좀 맞고요. 너무 주식수가 너무 과하면은 또 감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자본의 감소, 차변의 자본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3천만 원이네. 3천만 원이 나오고, 그러면은 얼마에 소각했어요? 돈을 한 주당 2,000원에 소각을 했죠. 그러면은 보통예금으로 처리. 얼마냐면은 2천만 원 이렇게 되죠. 근데 소각하면서 내 자본금보다 적게 소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익일까요? 손실일까요? 그렇죠. 이익이죠. 나한테 이익이기 때문에 감자이고,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를 이제 감소했기 때문에 감자가 되고 차익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되니까 자본잉여금에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은 증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21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사채와 주식의 비교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사채라고 하면은 타인 자본을 뜻합니다. 그래서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타인 자본을 뜻하고요. 주식은 이제 자기 자본인데 회사가 상장 폐지되더라도 그 주식을 그 주주들한테 넘겨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중에 어느 게 더 유리하나 하면은 당연히 자기 자본이 더 유리하죠. 돈을 상환해줘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사채권자와 주주는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인 이자와 배당금을 지급한다.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 쪽이 이제 되는 거고요. 배당금 입장인 경우에는 주식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이자와 배당금을 지급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달라요. 근데 사채인 경우에는 상기 순이익 나도 손실 나도 무조건 이자는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배당금은 달라요. 배당금은 손실 나면은 배당을 줄 수가 없어요. 배당 지급이 이제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 여부 관계없이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는 것처럼 보여도 틀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사채는 만기가 되면 상환을 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자본금은 감자나 해산 절차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는다. 자기 자본은 내가 돈을 줘야 될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회사 해산 시 주주는 타 채권자와 동등한 순위를 갖지만 사채권자는 자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가진다. 아니에요. 이게
이게 문제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반대로 했다고 봐야 되나? 자녀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이거는 주식에 대한 설명이고요. 사실 원래 주식은 사실 원래 이제 투자자한테 돈을 갚아줘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면은. 그래서 휴지 조각 된다 하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사채권자는 돈을 상환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상환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은 사채권자는 경영 참가권이 있으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답니다. 사채권자는 경영 참가권 없어요. 이거는 타인자본인데 어떻게 경영 참가권이 있냐 이거인 거고 뭐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아니면 사실 뭐 경영 참가권은 없어요. 그 다음에 주주나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없다. 이거는 뭐 우선주에 대한 얘기는 맞겠지만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어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아니죠. 틀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으로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는 쪽이죠.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수익은 기업의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한다. 수익은 당연히 이제 내 돈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총유입이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맞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매 대가를 현금 외에 자산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자산을 현금화시키기 전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현금화시키기 전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뜻은 현금주의를 뜻하네요. 근데 수익 같은 경우에는 현금주의를 채택 안 하고 실현주의나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실현주의는 수익이 말 그대로 이제 실현됐을 때 쓰는 실현주의고, 그 다음에 돈을 못 받더라도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장부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현금화 시키기 전까지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돈을 받든 못 받든 일단은 수익이 발생된 거니까.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을 발생시키는 수익은 매출액으로 분류한다. 맞죠? 이건 영업수익이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기업이 영업활동이 아닌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시킨 수익.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수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한다. 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부분은 몇 번입니까? 2번에 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4번입니다. 2021년도 중에 주식회사 3일은 제품 200개를 개당 1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이 중 10개가 불량품으로 반품되었고요. 5개는 질이 떨어져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당 5만원씩 깎아주었습니다. 주식회사 3일이 해당 거래에 대하여 매출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개당 10만원에 판매를 했고요. 10개는 불량품이고 5개는 5만원씩 깎아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10개 이제 보면은 10개가 이제 반품되었고 5개는 애누리한 거기 때문에 10개는 지금 불량품으로 반품했으니까 10만원씩 이렇게 이제 차감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총 100만원 이렇게 차감이 되는 거고, 5개는 애누리를 해준 거기 때문에 5만원 차감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만원으로 해서 총 25만원만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총 매출액은 얼마냐면은 200개에 10만원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애누리하고 그 다음에 환출하고 그 다음에 할인한 거 있죠. 그거는 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총 125만원만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87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5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산된 올바른 금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아래의 비용은 제조활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거죠. 사무실 거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를 뜻하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판관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 빼고 이제 나머지 기업과 니은과 디귿은 이제 판관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형자산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랑 관계없고요. 그래서 판관비는 급여, 임차료, 접대비. 그래서 총 얼마냐면은 2,600에 800만원이니까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의 단기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매출 원가입니다. 산식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1월 1일에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빼기 12월 31일자에 팔다 남은 기말 재고액이 매출원가 산식이 됩니다. 단기 총 매입액 있잖아요. 단기 총 매입액에 매입 할인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단기 순매입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400만원에서 50만원 빼니까 350만원이 돼요. 이제 기초재고액은 더해주고 기말재고액은 빼주고 단기 순매입액은 더해주면 돼요. 그럼 매출원가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밑에 이제 힌트를 보면은 기말제품 재고액은 단기 총 매출액의 10%를 보유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총 매출액이 600만원이니까 600만원에 해당하는 10%만큼 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60만원이 되죠. 그래서 기말 재고액은 60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자, 그러면은 기초 재고액하고 이제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자, 기초 재고액은 40만원. 그 다음에 단기 순매입액은 350만원 더해주면 되고. 판매 가능 금액이잖아요. 거기에 기말 재고액 60만원만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3번이고, 정답은 33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7번입니다. 다음에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매출원가의 10%인 경우 기초 상품 재고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이 문제는 26번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산식은 똑같이 기초 재고액 플러스 그 다음에 단기 순매입액 빼기 기말 재고액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 할인 빼고 단기 상품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 상품 재고액 빼주고 그 다음에 매입 애너리의 환출 빼주고 매입 운임 더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매출원가의 10%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매출원가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그러니까 매출원가 이 금액에서 곱하기 10%만큼 해주니 20만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곱하기를 역순으로 하면은 나누기가 돼요. 그러면은 20만원에 곱하기가 0.1이잖아요. 그럼 나누기 0.1 해주면 돼요. 역순을 할 때는. 그래서 얼마냐면은 2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매출원가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200만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순으로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초재고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단기 순매입액은 얼마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금액 230만원에서 빼기 애누리 환추 8만원 하고 그 다음에 매입 할인 2만원을 빼주시면 돼요. 그럼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운임을 해주면은 220만원에 운임은 4만원만큼 더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24만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매입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224만원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29만원만큼 빼주면 되고 거기서 나온 매출원가가 200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기초 재고액을 찾기 위해서는 역순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00만원이니까
원래는 기말 재고액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역순하면은 플러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29만원만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당기순 매입액이 이제 거기에 이제 플러스니까 반대로 마이너스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기초 재고액이 나오는 거예요. 역순할 수 있는. 그래서 얼마냐면은 기초 상품 재고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5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8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영업이익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 즉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매출원가를 이제 의미를 하고요. 매출액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매출원가, 그 다음에 매출액, 이 세 가지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그거예요. 근데 영업 이제 외수익과 그 다음 영업 외비용은, 영업 외수익은 무슨 뭐 처분 뭐 이 무슨 뭐 평가, 이 이름이 좀 길어요.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임대료, 이러한 계정 과목들은 영업 외수익으로 분류가 되고요. 영업의 비용은 대표적인 게 이자 비용과 기부금, 대표적인 계정 과목 이자 비용과 기부금. 그 다음에 무슨 뭐 처분 손실, 무슨 뭐 평가 손실,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이제 제외시켜 주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 이자 수익. 그렇죠. 이런 부분.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일단 영업이익에 미치지 않은 거를 보면은 이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빠지고, 이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외환환산손실 영업의 비용,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 매출원가 임차료 사치상환이익, 이것도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빨간색으로 칠하지 않은 계정 과목 하나가 있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계정 과목으로 짝지어진 것은 2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8번의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9번입니다. 다음 거래 중 결산 수정공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결산 수정공개라고, 이제 이건 옛날 용어식이고요. 지금은 결산공개라고 부르긴 하는데, 결산공개에는 총 11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평가 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기에서 이렇게 이제 단기로 이제 변경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비 있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에, 그 다음에 등 이런 부분이 이제 기말 결산 수정 공개고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결산일까지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가수금은 그대로 재무상태표에 계산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임시계정 과목 정리예요. 그래서 임시계정 과목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내용은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2년치 임차료를 미리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다. 이건 이연분계죠. 미리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연분계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차기에 납품할 제품에 대해서 미리 받고 선수금으로 처리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선수금을 처리한 거고, 그냥 이거는 사실 결산분계가 하는 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받아놓은 것 뿐이지 그거에 대한 결산분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번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진보해야 되어 평가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 10에 31일자 하는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이제 요거는 이제 결산 수정 분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결산 수정 분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0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결산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 결산 파트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1번 결산 절차는 기준기록과 결산 정리사항을 통합하여
최종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맞아요. 이거는 12월 31일자에 그러니까 결산 분계를 이제 따로 이제 뭐 평가하고 대체하고 이런 분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인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1번에 맞아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수익 비용은 인식할 때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고 기말 현재 시점에서 자산과 부채를 적절한 상태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 수정 분계가 필요하다. 맞죠?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다는 거는 발생주의 회계에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기말 현재 시점에서 자산과 부채를 적절하게 상태를 평가한다. 단기매 증권 평가, 매도하는 증권 평가, 외화 환산 손익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하는 게 결산 수정 분계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은 결산 수정 분계에서 이루어진다. 이 맞죠? 이건 12월 말자에만 하는 거고. 그 다음 4번, 이게 답이 돼요.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할 때 사용하는 집합 손익 계정은 영구 계정이다. 영구 계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1년에 이제 기간마다 이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되면 다시 이제 리셋이 됩니다. 수익 비용은. 그래서 자산, 부채, 이제 자본은 계속 기업의 가정에 의해서 2월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들이 영구 계정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올바르지 않은 거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